Discrete Mathematics, 이산수학, Relation,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Relation 파트 계속 하고 있고요. 네, 이산수학 동영상 강의를 하고 있는 오프닝입니다. 반상식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반지성도 문제지만 반지성은 그렇다 치고 그건 좀 더 멀리 있는 얘기고, 상식이 없어도 된다. 상식이 뭔데? 내가 모르는데 왜 상식이야? 라고 하는 이 논쟁이 좀 인터넷에서, 물론 이제 모두가 동의한다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것까지 뭐 상식이냐고 다투는 건 좀 심하다라는 반응이 꽤 많긴 해서 다행이긴 한데, 그게 일단 이슈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좀 저로서는 충격이라서 그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 앞쪽 토크에서, 다른 동영상 토크에서 이제 2개 정도 얘기를 했고, 몇 개를 더 보도록 하죠. 박혁거세가 새인 줄 알았던 게 그렇게 무식한 거야? 네, 이거는 인스티즈인 것 같네요. 네, 인스티즈에 언제 올라온 건지 모르겠는데, 예,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6시간 전 뭐 이렇게 뜰 때 캡처를 하시는 바람에, 참 애초에 무식의 기준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거 하나 몰랐다고 내가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건가? 되는 건가? 네이트판 글이랑 똑같다고 퍼온 거냐는 이긴들이 있는데, 그 글을 보고 이걸 쓴 건 맞아. 그거 보자마자 친구한테 물어봤거든? 이게 그렇게 무식하냐고. 근데 엄청 뭐라 하길래 여기에 쓴 거야. 아, 그러니까 박혁거세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충격을 받는 지점은 이거예요. 박혁거세라는 단어를 아예 까먹을 수도 있어요. 있죠. 뭐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 드라마 안 봤으면, 드라마 오래됐으니까 지금 학생들 모르겠지. 송일국이 주인공으로 나왔던 드라마. 박혁거세는 뭐 드라마로 나온 적도 없으니까. 신라를 건국한 박혁거세. 네. 밀양박씨의 조상. 그다음 뭐 백제를 건국한 뭐 온조. 네. 온조왕. 모를 수 있지. 삼국을 건국한 사람이 누군지 모를 수 있지. 뭐 고조선을 건국하신 당군한검을 뭐 아까 헷갈리는 뭐 그런 상황도 있으니 뭐 그럴 수 있는데, 뭐 아예 모르면 몰랐지. 박혁거세라는 단어는 기억하는데 그게 새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응? 인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지가 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그렇게 잘못됐는지. 그리고 그걸 몰랐다고 화를 낸다는 게 무식한 거야? 라고. 도대체 이 사람 기준으로 무식한 건 어느 정도인지도 저는 그것도 좀 어,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아주 낯선 사람이랑 제가 대화를 하는데, 박혁거세 그거 새 아니에요? 그러면 굉장히 당황하면서 표정을, 그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아니겠죠, 아닐 겁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최대한 예의 바르게 얘기를 하려고 하겠죠. 사회적인 예의라는 게 존재를 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친구들이 예, 엄청 무식하다고 뭐라 한다 그러잖아요. 친구들끼리는 당연히 우리가 냉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내려줄 필요가 있죠. 친구들끼리는 박혁거세를 몰라? 이씨, 무식한 새끼. 이렇게 당연히 이런 반응이 나오죠. 남자 같으면, 이 남자가 쓴지 여자가 쓴지 모르겠지만 남학생 같으면 일단 한 대 줘 박으면서 시작하겠죠. 이 미친놈아. 공부 좀 해라. 뭐 이러면서 이제 한 대, 뒤통수 한 대 때리면서 시작하겠지. 박혁거세가 세라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부터 얘기하지만, 모를 수 있고 까먹을 수 있어요. 저라고 세상 모든 지식이나 초중고 과정에 있었던 것들을 다 기억하는 건 아닌데, 모르면 내가 몰랐구나, 그거였네, 뭐 이 정도 반응이지. 야, 이거 모른다고 내가 무식한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 태도에 관한 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계속. 그 다음, 자기 이름 한자로 못 쓰는 게 왜 무식한 거죠? 이것도 뭐 못 쓸 수는 있어요. 뭐 요즘 세대들은 못 쓰는 일이 꽤 많다라고 느껴요, 저도. 쓸 일이 좀 없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학생들에게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은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면은
이름을 한자로 요구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써야 될 일이 가끔 있어요. 저도 한자를 잘 몰라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한자라는 이것 자체도 한자어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이 중국의 한족 할 때 한자고 한이라는 글자고 자라는 게 글자 자자. 뭐 예를 들면 무식이라는 게 없을 무에 그 지식할 때 식, 암식, 익힐식, 익힘이 없다, 배움이 없다라는 거라는 요 표현 한자의 조합이라는 것 정도는 쓸 줄을 모르더라도 그런데 이제 이것도 똑같은 얘기지만 못 쓸 수 있고 야 너 어떻게 자기 이름을 한자를 몰라도 자기 이름을 한자로 못 쓰냐 그러면 아무 쓸 일이 없어서 뭐 좀 그랬어 뭐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요 밑에 이제 자기 변호하는 그가 이제 좀 제 기준에 좀 맛이 가는데 한자는 그냥 스마트폰 같은 거나 컴퓨터 접속해서 훈독만 알고 찾으면 되는데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훈독이라는 표현도 안다는 것도 참 기특하고 찾을 수 있다는 것도 좀 기특해요. 근데 한글이라는 게 있고 표현이 약간 무너지는 거야 여기서. 한글이라는 게 있고 그런 게 있어 뭐 이런 거야. 예. 그 다음에 일본에선 글자로 못 써서 사전 찾거나 컴퓨터가 자동으로 바꿔주는 경우도 많은데 컴퓨터가 자동으로 바꿔주는 것도 훈독을 알고 있어야 되고 찾아야 되죠. 그리고 이 친구가 하는 얘기도 좀 조금 그런 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게 좀 헷갈리는 게 훈독을 아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음을 그 음을 알고 그 맞는 한자를 찾으려면 그 한자가 뭔지를 일단 알고 있어야 돼요. 정확히 이제 획을 외우진 않더라도. 그래서 획을 외우지 않는 거는 무식한 게 아니다.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한글이 다 해결해 주는데 뭔 소용. 한글이 다 해결을 잘 못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동음이어가 되게 많아요. 한자어를 따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한자에서 온 건지 대충 감은 잡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짐작이지만 이 친구는 덕후입니다. 오덕 내지는 열덕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일단 일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 세미콜론으로 딴 표시를 하고 있고 훈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훈독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일본은 한자를 한 가지 한자를 읽는 방식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고정적인 대표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없을 무자를 한자로 쓴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무조건 무자로 읽어요. 그런데 일본에선 무로 읽을 수도 있고 미로 읽을 수도 있고 망으로 읽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한자를 입력할 때는 그 중에 하나로만 입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훈독이에요. 훈독. 아 그건 음독이구나. 훈독은 뜻이구나. 죄송합니다. 헷갈렸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훈독 음독이라는 게 이제 일본식 표현이거든요. 우리는 그냥 네, 단어만 글자만 알면 아니면 소리만 알면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일본에 좀 심취해 있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온라인에서 얘기하는 일빠인 모양인데 일본에서는 일본은 한자를 꼭 알아야 된다라는 게 전제로 깔리는 나라이고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문장도 좀 엉망이고요. 네. 자기 이름은 그래도 한자로 쓰는 게 좋기는 해요. 뭐 이거는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우리 오덕 학생, 오덕 친구가 좀 심한 표현을 들었으면 발끈할 수는 있겠다 싶은데 그래서 자기가 이름이 한자로 돼 있으면 쓸 줄은 알아야 돼요. 무슨 뭐자에 무슨 뭐자다. 이 정도를 알고 뭐 네이버 우편을 좀 참조하더라도 쓸 줄은 알아야겠죠. 하나만 더 볼게요. 아날로그 시계 보는 법입니다. 아날로그 시계 보는 법.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네, 저는 예를 들면은 제 자동차에 아날로그 시계가 달려있고 옵션으로 그게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물론 디지털로 움직여주는 아날로그 시계입니다만 예전에 컴퓨터에 위젯을 깔 수 있을 때도 일부러 시계 위젯은 아날로그로 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지금 뭐 예를 들어 1시 좀 넘어갔고 3시에 약속이 있으면은 이 정도가 나의 여유 시간이다라는 게 이렇게 시각적으로 바로 보이기 때문에 뭔가 계산을 하지 않아도 그 시각적으로 보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프나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래프가 정말 정말 좋은 도구다라고 믿는 편이라서 믿는 사람이라 아날로그 시계가 중요하고 이걸 모르면 왜
어떻게 살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보니까 여기 글을 보니까 이게 2019년에 이미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기억이 나는데 폰으로 다 시간 확인 가능한데 굳이 시계 번호 뭐 알아야 함? 시계 못 볼 수도 있지. 이걸 상식인 것처럼 뭐라 하는 것도 나 웃기는 거 아님? 저번에 자기 이름 한자로 쓸 수 있냐 못 쓰냐 논란이 아니 쓸 일 없으면 몰라도 되는 건데 그건 오케이고 이건 아니고 기준 없이 그냥 남 까려고 혈안된 것 같은.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게 이거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워요. 예, 교육과정이 크게 안 바뀌어 있는 걸로 아는데 요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배울 때는 유치원에서 배우고요, 당연히. 요즘 유치원 교육과정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뭐 영어 배우고 난리 나요. 좋은 유치원, 비싼 유치원들은. 시계 보는 방법은 초등학교 정규 교육 과정에 있어요. 심지어 이걸 위해서 이런 모형 시계 같은 것도 빙빙 돌려서 볼 수 있는 시계 같은 것도 준비물로 학교 앞 문방구에서 팔아요, 여러분. 그것만 따로 한 수업 시간에 그 산수 시간인지 아마 산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산수 시간에 특정 주차에 1시간 정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할애해서 이걸 배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상식이다 아니다를 따지는 게 좀 심한 거예요. 이거는 의무 교육의 범위예요. 네? 제주도가 우리나라 안에 있다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거의. 그래서 이걸 읽을 줄 모른다는 거는 이건 상식이에요. 이건 뭐 전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지금 디지털 워치를 차고 있지만 이게 길쭉하게 생긴 핏이라서 그렇지 동그랗게 생긴 시계를 되게 사고 싶은데 좀 얇기만 하면 가볍기만 하면 그럼 저는 무조건 아날로그 형태로 할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게 장점이 되게 많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요 이게. 하여튼 3개 정도를 봤는데 한자는 뭐 상황에 따라서 또 왜 그 친구가 그렇게 화가 났는지 조금은 이해해 줄 수 있는, 좀 동조해 줄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봤는데 나머지 2개는 아니에요. 예, 이건 상식입니다. 이걸 쓴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는 또 나중에 보도록 하죠. 그럼 강의를 시작합시다. 네, relation, property, 이제 다양한 성질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죠. 처음으로 이제 얘기할 게 inverse와 identity relation입니다. inverse는 이제 역이죠. 우리가 뭐 아는 것처럼 역관계입니다. 역관계인 경우는 원래 릴레이션이 A라는 집합에서 B라는 집합으로 연결하는 거고 당연히 카르테지안 A, B, 카르테지안 곱의 데카르트 곱 중에 이제 일부를 우리가 릴레이션으로 정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역관계 릴레이션의 인버스는 inverse relation of R 그러니까 R이라고 정의한 릴레이션의 역 릴레이션은 인버스는 당연히 B에서 A로 가는 걸 거고요. 반대로. 그래서 A, B가 R에 속하면 그걸 거꾸로 쓰면 된다는 겁니다. 거꾸로 쓰면 돼요. 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너무 간단합니다. 다음으로 아이덴티티 릴레이션이 있는데요. 아이덴티티는 보통 항등이라고 번역을 하죠. 항등 관계. 이건 뭐 그냥 그대로 나온다라고 보면 돼요. 그냥 입력한 대로 그대로 나오는 릴레이션 관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집합에 대해서만 정의가 되고요. 요거 좀 포인트입니다. 당연히 이제 같은 값이 나오니까 들어가는 원소와 나오는 원소가 같을 거니까 출발하는 집합과 도착하는 집합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카르테지안 곱도 같은 집합의 카르테지안 곱의 범위 속에서 일부가 릴레이션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이런 경우 아이덴티티 릴레이션을 특히나 그냥 R이라고 해도 되는데 특히나 이제 요게 그 항등 집합, 항등 그 릴레이션 관계라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I라고 보통 씁니다. 나중에 배우는 항등 함수 같은 것도 I라고 많이 써요. 그래서 I고 그게 어떤 집합에 대해서 항등이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요 밑에 아래 첨자로 그 집합을 A를 이렇게 써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A의 어떤 원소에 대해서 A입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는 예를 들어 우리가 그 다이렉티드 다이어그램 기준으로 A라는 집합이 예를 들어 1, 2, 3, 4가 있었다 그러면 항등이면은
들어가면 무조건 그 자식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야 되거든요. 다. 그런데 꼭 모든 게 요렇게만 있고 나머지가 추가로 더 있으면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꼭 모든 선이 이것만 있어야 되냐? 예,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걸 헷갈릴까봐 말을 해두는 건데, 왜냐면 저기 보면 입력값이 A일 때는 항상 A가 출력이 돼야 된다 그랬으니까, 네, 이건 없는 거예요. 이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렸을 땐 이렇게만 되고, 좌표계로 그렸을 때는 당연히 다 같은 값들만 있으니까 1,1, 2,2, 3,3, 4,4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밑에 예제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것도 한번 예를 가지고 보면 이해가 잘 되겠죠. 3주간 시달리던 목감기에서 약간 이제 회복하고 있는데요. 동영상을 또 길게 찍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그젠플 1104 인버스 릴레이션 A라는 집합이 XYZ이고 B라는 집합이 1, 2, 3입니다. 그래서 릴레이션 A에서 B로 가는 릴레이션이 R이 X2, X3, Y2, Y3, G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본 릴레이션 예제를 계속 그대로 활용하고 있어요. 네. 그랬을 때 이거의 역 릴레이션은 있는 걸 다 그냥 거꾸로 쓰면 돼요. 2x, 3x, 2y, 3y, 2g인데 다만 이제 그냥 그렇게 다 써도 되는데 그렇게 해놓고 봤더니 순서가 2에서 출발하고 3에서 출발하고 다시 2에서 출발하고 다시 또 3에서 출발하고 2에서 출발하고 이러니까 이제 출발하는 것 쪽 기준으로 좀 모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3으로 모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역 릴레이션을 만들 때는 뭐 어떤 방법이든 그림을 그리면 좋기는 한데 예를 들어 그냥 맨 앞에서 봤던 첫 번째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에로 다이어그램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자면 지금 A와 B가 있으면 네. X, Y, G가 있고 1, 2, 3이 있을 때 죄송합니다. 릴레이션이 X에서 2 또 이건 또 가능해. X에서 2, X에서 3, Y에서 2, Y에서 3, G에서 3이니까 요 선이 있는 걸 기준으로 쓰되 이제 B가 먼저니까 B의 값을 기준으로 먼저 나오는 걸 우선해서 써주면 이제 덜 헷갈린다는 거죠. 2에서 X, 2에서 Y, 3에서 X, 3에서 Y, 3에서 G. 맞나요? 그러네. 이거 잘못 썼네요. 네. 강의 자료 수정해서 올려놓을게요. 네, 이건 3이었는데 G에서 2구나. 네, 죄송합니다. 여기를 잘못 그렸네. 다시 하겠습니다. 네. X에서 2, X에서 3, Y에서 2, Y에서 3, G에서 2네요. 네. 그래서 요걸 다시 2 기준으로 하면 2에서 X, 2에서 Y, 2에서 G, 3에서 X, 3에서 Y. 네, 이런 식으로 역 관계를 만들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체크하라는 거예요. 네, 체크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순서가 약간 뒤바뀐다고 해서 틀렸다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이제 제가 만약에 이제 손으로 쓴 거면 이제 채점하다가 놓칠 수가 있긴 하죠. example 1105 identity relation A라는 집합이 XYZ로 이루어져 있고 릴레이션은 A에서 A로 간다. 당연히 이제 아이덴티티니까 그대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X에서 X, Y에서 Y, G에서 G. 뭐 이건 더 이상 어떻게 간단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할 말이 없네요. 끝입니다, 그냥. 네. 네, 릴레이션 관계의 그 다양한 성질들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reflexive, irreflexive 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리플렉스는 이제 반사된다는 거예요. 반사. 네, 반사 무지개 반사. 이걸 이제 reflect 한다 그러죠. reflect. 그래서 여기서는 형용사용으로 reflexive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A에서 A로 가는 릴레이션에 대해서 리플렉시브 릴레이션을 정의를 하는데 definition을 A가 모든 A의 원소에 대해서 자기 자신으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제귀되는 그런 그 연결선은 무조건 이 관계식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reflexive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 연결되는 놈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거 외에 다른 것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릴레이션이 다른 것도 들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행렬을 좀 안 썼으니까 행렬을 써볼까요? 행렬을 기준으로 쓰면은 1, 2, 3 예를 들어 A가 1, 2, 3이라는 집합이면 A에서 A로 가는 릴레이션이 있는데 그랬을 때 1이면 1에서 1로 무조건 가야 돼요. 2에서 2로도 무조건 가야 되고 3에서 3으로도 무조건 가야 돼요. 그런 애들은 무조건 다 이 릴레이션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 경우는 무조건. 근데 그거 외에도 요것만 1이면은 만약에 요것만 1이면 I랑 같아요. 요것만 1이면 I랑 같은데 우리는 지금 이걸 하려는 게 아니고 다른 데에도 1이 몇 개 더 있어도 괜찮아요. 다른 데에도 1이 몇 개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된 경우를 그러니까 행렬 기준으로 따졌을 때 아니면은 그 좌표계 코디네이트로 표현을 했을 때 요 대각선 부분이 무조건 다 포함이 되면은 reflexive가 됩니다. 따라서 irreflexive는 그렇지 않다. 반향 이거 뭐 반향이라 그러는데 이제 반사돼서 돌아온다는 반사돼서 안 돌아오는 릴레이션의 경우에는 당연히 정의가 여기까지는 똑같이 쓰고요. 모든 A에 대해서 A에서 A로 가는 연결은 이 릴레이션에는 포함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여기 분홍색으로 형광펜을 칠한 이 부분이 무조건 0이라야 돼요. 자기 자신으로는 연결될 수가 없는 그런 게 irreflexive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역시 똑같이 쓰자면 1에서 1, 2에서 2, 3에서 3은 무조건 0입니다. 나머지는 뭐 1이 되든 0이 되든 상관이 없어요. 뭐 이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가 0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은. 자기 자신으로는 연결이 될 수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그젬플을 또 이것도 역시 만들었는데 이건 뭐 그렇게 길지 않아요. 사실은 뭐 이걸 가지고 뭐 어떤 거를 뭐 리플렉시브 하지 않았던 걸 리플렉시브 하게 만들려면 그때 뭐 어떤 그 연결선이 추가돼야 되고 뭐 그걸 우리가 뭐 클로저라고 부르고 뭐 그러는데 그런 것까지 지금 이번 학기엔 다루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요게 리플렉시브다 이리플렉시브다만 이제 특히나 이제 행렬 폼으로 알아두면 이제 선형대수 배울 때 리니어 알지브라 배울 때 조금 도움이 된다 정도의 개념만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린 그런 뭐랄까 홈쇼핑 느낌으로 치면 그런 느낌만 가져가실 수 있게 그런 장점, 그런 베너핏만 여러분들이 고객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보면 홈쇼핑은 뭘 가져가실 수 있게 뭐 도와드린다 이런 표현을 대요. 뭘 도와드려요? 제공해 주거나 뭐 할인해 주는 거지. 여러분 고객 여러분들께 그런 베네핏을 좀 도와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약간 겸양과 우회를 극단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인 것 같은데 우스꽝스럽게 느껴집니다만 아무튼 제 입장에서는 그 정도의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 정도 이해하는데 보탬이 되는 정도의 범위로 지금 강의를 좁혀놨기 때문에 사실은 좀 낯설더라도 irreflexive relation을 뭐 여러분들이 다루거나 하는데 복잡한 문제가 나올 리는 없습니다. 안 다루니까 복잡한 거. 예제를 한번 보죠 실제로. 다음 J에서 J의 집합으로 가는 릴레이션들이 있을 때 J가 2, 3, 5, 7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게 reflexive냐 irreflexive냐를 보는 건데 보면은 2, 3, 5, 7이니까 이거 뭐 심심한데 코디네이트로 한번 해볼까요? 뭐 심심하진 않지만 뭐 내가 뭐 하겠다는데 어떡할까요? 뭐 2, 3, 5, 7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간격이랑 다르게 표현해도 괜찮아요. 실제 간격이랑 뭐 똑같지 않으면 뭐 어떻습니까? 내가 하겠다는데 요 모든 교점이 다 포함되면 그게
카르테시안 프로덕트겠죠. 네. 그 중에 R1이 어떤 릴레이션인지 우리가 한번 그어보면 R1을 초록색으로 한번 해보죠. 초록색으로 하면은 2에서 4. 2에서 4면 릴레이션도 아닌데 이거 오타네요. 죄송합니다. 2에서 5가 돼야 될 것 같네요. 네, 이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뻘겋 뭐 초록색으로 적어놓을게요. 2에서 5라고 할게요. 2에서 5, 3에서 7, 7에서 2, 7에서 5. 그럼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문제 삼고 있는 게 이 대각선 라인인데 자기 자신들 여기 하나도 안 걸렸으니까 얘는 irreflexive가 되겠죠. irreflexive. 그러니까 얘는 irreflexive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R2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빨간색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죠. 2에서 2, 3에서 3, 5에서 5, 7에서 5. 얘도 같이 겹치네요. 7에서 7. 나머지는 상관없고 대각선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모두 다 포함하거나 모두 다 안 포함해야 되는데 대각선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니까 얘는 reflexive가 되겠네요. 이해되셨나요? 간단하죠, 그죠? 네. 실제로 따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행렬 폼으로, 매트릭스 폼으로, 한 번은 코디네이트 이런 좌표계 폼으로 형태로 한번 풀어봤는데 표현을 해봤는데 둘 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앞에서 본 다른 두 가지로도 할 수는 있는데 리플렉시브나 이리플렉시브를 표현해서 따져볼 수 있는데 걔들보다는 얘들이 좀 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에 적합해요. 이 경우는. 그래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네, relation, property, 다양한 성질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실제로 마지막은 아니고 이거 말고 이걸 응용한 문제들이 엄청 많죠. 엄청 많고 뭐 합성도 있고 뭐 많은데 다룰 시간이 없는 것이 다룰 시간이. 그러니까 학기 후반부다 보니까 계속 이제 몇 년마다 이 커리큘럼을 보완하고 있는데 이것도 예전에는 그나마 못 다루다가 좀 이제 이번 학기에 좀 제가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학기 말에 오면서 좀 조정을 해서 다시 좀 잘라낸 건데 한 2년 후에 또 제가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다시 이 강의를 계속 한다면 또 보완해서 이제 조정할 때는 앞부분을 더 줄이고 이 뒷부분을 더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릴레이션의 프로퍼티 중에 시메트릭과 트랜지티브를 보겠습니다. 시메트릭은 대칭이라는 뜻이죠. 네, 대칭. 네, 대칭. 그래서 안티시메트릭은 사실은 비대칭은 어시메트릭이에요. 어시메트릭은 대칭이 아니다라는 건데 안티시메트릭은 대칭과 반대된다는 거예요. 대칭에 반대된다는 개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아무튼 반대칭이라고 한번 해보죠. 네. 반대 절반이 아니고 half가 아니고 반대죠. 안티. 네. 왜냐면 대칭이 아닌 비대칭은 어시메트릭 A만 앞에 붙이면 돼요. 그래서 우선 시메트릭부터 보면 이 시메트릭, 안티시메트릭, 트랜지티브 같은 경우는 트랜지티브는 꼭 같은 그 출발과 도착이 같은 집합에 대해서 정의될 필요까지는 반드시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시메트릭이나 안티시메트릭은 꼭 같은 집합에 대해서 정의가 돼야 됩니다. 앞에서 본 리플렉시브와 이리플렉시브처럼 A에서 A, 어떤 집합에서 그 집합으로의 연결을 정의하는 관계 R을 우리가 하나 만들었을 때 그 R이 그 모든 안의 연결선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뜯어봤을 때 연결 관계선을 하나하나 뜯어봤을 때 X에서 Y로 연결이 되고 있으면 반드시 Y에서 X로도 연결이 돼야 돼요. 네, 요거는 그럼 뭘로 표현을 하면 보기가 좋냐면은 네, 그 Directed Graph가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A가 우리가 A에다가 뭘 해볼까요? PQR을 해볼까? 네. 3개짜리 이렇게 3개가 있으면 예를 들면은 지금 시메트릭을 우리가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선 중에 분홍색을
P에서 만약에 Q가 있다면 없으면 상관없어요. P에서 Q가 R에서 연결이 된 게 있다면 그 반대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Q에서 R은 없어도 돼요. 만약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P에서 P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뭐 이건 상관없어요. 이게 반대라 봤자 다시 P로 돌아오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P에서 R로 가는 게 있다면 R에서 P로 가는 것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Q에서 R로 가는 게 없는 거는 상관없어요. 없어도 괜찮아요. 있으면 반드시 반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가 돌아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관계식으로 봤을 때. 이해됐어요? 그게 시메트릭입니다. 그 다음 안티시메트릭은 요거는 이제 우리가 파란색 말고 초록색 형광펜으로 해볼게요. 얘는 지금 안티시메트릭은 조건이 뭐냐면은 왜 이렇게 진해? 만약에 어떤 놈이 X에서 Y로 가는 것도 이 릴레이션 안에 있고 관계가 화살표가 Y에서 X로 가는 것도 그 관계 시간에 있는 경우라면 이 두 개는 같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뭘 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쉽냐면 이걸 콘트라 포지션으로 쓰면은 이해가 좀 쉬워요. 이 전체에 콘트라 포지션을 쓰겠습니다. X랑 Y가 다르면 X, Y, R이고 YX가 R 둘 다 들어오는 게 AND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not을 붙이면 둘 중에 하나는 안 들어와 있다가 됩니다. OR입니다. OR로 해서 콘트라 포지션이니까 둘 다 not을 쓰면 앞에는 AND로 이거 AND 이거에 not을 붙인 거니까 not 앞쪽 거, not 뒤쪽 거 이렇게 되죠. 이거 드모르간 법칙 쓴 거죠. 그래서 콘트라 포지션을 쓰면은 두 원소가 서로 다른 거라면 X랑 Y가 다른 거라면 X 컴머가 들어와 있거나 Y 컴머 X 컴머 Y X에서 Y로 가는 연결선이 이 관계식에 있을 수 있고 Y에서 X로 있는 게 관계식에 있을 수 있지만 둘 다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둘 다는 있을 수 없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OR이니까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포함이 안 돼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요거를 여기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다이렉티드 그래프로 그려보면 자기 자신으로 돌아다니는 거는 상관없어요. 자기 자신이 돌아다니는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두 놈이 돌아다니는 세 놈이 돌아다니는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P에서 Q가 연결이 됐다. 그럼 반대는 있을 수 없어요. Q에서 P로는 올 수 없습니다. 아예 연결이 안 되는 건 난 모르겠고 이 경우도 Q에서 R이 연결이 안 돼도 상관없어요. 반대로 R에서 P로 연결이 됐다. 그럼 P에서 R로는 연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야지만 안티시메트릭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양쪽 방향, 그러니까 양화살표가 무조건 모든 화살표는 양화살표로 존재해야 된다가 시메트릭. 모든 화살표는 양화살표가 돼서는 안 된다가 안티시메트릭입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릴레이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도로가 양방통행, 모든 도로가 일방통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도로가 양방, 모든 도로가 일방입니다. 도로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서 저쪽 동네로 가는 도로가 없다. 그럴 수 있어요. 도로가 없으면 상관없는데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안티시메트릭은 모든 도로가 일방통행. 시메트릭은 모든 도로가 양방통행. 우리가 보는 것처럼 가는 차선, 오른 차선이 다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해됐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transitive relation, transition 혹은 transitivity는 우리가 뭐 논리나 뭐 아니면은 저기 넘버 시어리의 그 divisibility 에서도 그 나눗셈 그 divisibility A는 B를 나누고 B는 C를 나누면 A는 C를 나눈다 뭐 이런 것도 전이 된다라고 해서 transitivity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게 A에서 A로 가는 어떤 릴레이션을 우리가 정의를 했을 때
x에서 y로 연결이 되고 y에서 g로 연결이 된다면 x에서 g로 가는 것도 반드시 연결이 된다. 반드시 그 릴레이션 안에 들어있다 이겁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지금 PQR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 해볼게요. 이번에는 무슨 색깔을 써볼까나. 네, 주황색을 한번 써볼까요? 주황색을 쓰고 펜을 주황색으로 하면은 예를 들어 P에서 Q로 가는 게 있고 Q에서 R로 가는 게 있어요. 요 두 개가 만약에 이 릴레이션에 존재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전해져서 P에서 Q를 들러서 R을 갈 수가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다이렉트로 가는 선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 말고 뭐 다른 선들은 있어도 상관없어요. R에서 Q로 가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R에서 P로 Q에서 P로 가는 게 있으면 R에서 P로 가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뭐 요 정도만 있으면은 R에서 P로 가는 건 없어도 돼요. 근데 P 입장에서 오면은 내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수 있네? 들러서 갈 수 있는 건 무조건 직통도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직통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곳에는 직통도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게 트랜지티브 릴레이션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뭐 이해가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밑에 좀 거창한 예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K라는 집합을 제가 2357이라는 4개의 원소를 가진 걸로 제가 정의를 해놨는데, 가정을 해놨는데, 이걸 가지고 symmetric, antisymmetric, transitive relation을 한번 만들어 봐라. 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걸 뭐 이미 이제 PQR 3개짜리로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4개짜리로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죠. 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지금 요 그 뭡니까 원노트를 쓰는 거니까 원노트가 이렇게 공간이 많이 남아서 이제 이런 짓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못하면 어쩔 수 없고요. 2, 3, 5, 7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일단 시메트릭은 뭐라고요? 모든 도로가 양방향 도로라야 돼요. 근데 없는 도로가 굳이 양방향일 필요는 없으니까 3에서 예를 들어 5를 이으면 반드시 돌아오는 길이 있어야 됩니다. 뭐 5는 뭐 이런 거 있어야 된다고 한번 해보죠. 상관없어요. 그다음 3에서 7도 도로가 있어서 양방향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2에서 7도 도로가 있어서 양방향이 있어야 된다고 칩시다. 이게 다라고 하죠. 네. 그러면 이렇게 시메트릭한 릴레이션을 만들었는데 이 시메트릭한 릴레이션은 어떻게 적어야 돼요? 2에서 7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에서 5가 있고 3에서 7이 있고 그 다음에 5에서 3이 있고요. 그 다음에 5에서 5가 있고 7에서 2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 7개 있어야 되는데 7에서 3이 빠졌구나. 그 다음에 7에서 제가 가리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7에서 3까지 모든 걸 다 나열한 거예요. 화살표를 모두 다 나열한 겁니다. 양방향 화살표는 2개씩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5에서 5가 빙글빙글 도는 게 하나. 해서 총 7개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쓴 거죠. 자, 그 다음에 어시메트릭한 경우를 하나 만들어 보죠. 네, 선이 몇 개든 상관은 없는데 양방향 화살표만 없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굵은 걸로 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죠. 네, 양방향만 안 되게 하면 되는 거니까 제일 심플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죠? 네, 너무 심심하니까 요거 하나 돌려볼까요? 네, 그러면 R은 2에서 3, 3에서 자기 자신 하나, 3에서 7 하나, 5에서 2 하나, 7에서 5 하나.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있네요. 선이 이렇게 끝입니다. 됐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트랜스티비티를 만족하는 경우를 만들어 보죠. 이거는 별 생각 없이 그려놓고 간접적으로 갈 수 있는 걸 직접적으로 가게만 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일단 몇 개 그려볼게요. 2랑 3이랑 이렇게 서로 시메트릭하게 막 그려보고, 그 다음 뭐 3이랑 5 하나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3이랑 7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죠. 이 입장에서 2에서 3을 거쳤다가 5를 갈 수 있으니까 2에서 5를 갈 수 있어야 돼요. 이 입장에서 2에서 3을 갔다가 7을 갈 수 있으니까 2에서 7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3 입장에서 2를 갔다가 5를 갈 수 있게 됐으니까 3에서 5를 갈 수 있어야 돼요. 갈 수 있네요. 3 입장에서 3에서 2를 갔다가 7을 갈 수 있으니까 3에서 7을 바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갈 수 있네요. 다 됐네요. 그 다음에 5 입장에서 5는 뭐 다른 데로 가는 게 없어요. 7도 다른 데로 가는 게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면 요걸 R을 적어보면 2에서 3, 2에서 5, 2에서 7로 다 가고요. 3에서도 2, 3에서 5, 3에서 7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선 6개가 끝이네요. 네. 이런 식으로 트랜지티브한 릴레이션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하나에 이렇게 뭐 그림을 그린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릴레이션을 집합 형태로 써줘야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릴레이션을 하나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재밌죠? 네,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제가 What a complicated relation 진짜 복잡한 관계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몇 년 된 걸걸요? 이게 1년 됐나? 2년 됐나? 되게 이제 골 때리는 드라마라고 뭐 애당초 시작부터 이제 말이 많았던 막장 드라마, 막장 드라마의 어떤 정통성 계보를 잇는다 뭐 이런 식으로 화제가 됐던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 제목 자체가 어머님은 내 며느리예요. 어머니가 며느리가 된 거야. 네. 뭐 아무튼 좀 그런 골 때리는, 네. 골 때리는 그런, 네. 시어머니가 뭐 하여튼 뭐 결혼을 해가지고 뭐 하여튼 뭐 복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게 좀 막 이렇게 꼬여가지고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뭐 알 수가 없는데, 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 옛날 부부였기 때문에 옛날에 시어머니였는데, 뭐 어떻게 이제 돼서 뭐 다시 이제 그분이 이제 내 며느리가 되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인물 관계도가 이렇게 된 거예요. 보는데 어지럽네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우리나라 드라마들 인물 관계도가 이렇게 좀 재밌죠. 근데 뭐 보니까 일본 드라마나 중국 드라마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렇게 인물 관계도 그려놓은 게.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이해를 할 것 같지도 않고 뭐 이 드라마를 보게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인물 관계도만 봐도 매회가 흥미진진할 거라는 건 알 수 있겠습니다. 요걸 이용해서 릴레이션 문제를 내는 것도 재밌겠네요. 그런 악독한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릴레이션 파티를 끝냈고요. 네, 첫 번째 동영상보다는 조금 더 이제 문제를 푸는 쪽으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오히려 예제를 많이 보니까 쉽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주요 개념과 그거에 상응하는 예제들만 알아두면 되지, 모든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다 뭐 이렇게 응용하려고 깊이 이해해야 되는, 뭐 그렇게 설명한 것도 없어요 사실 깊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구나,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구나,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해나가면 충분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복습을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 많이 올려주세요. 요즘 질문하라는 말을 혹시 제가 좀 뜸하게 했나요? 늘 질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 또 다시 만나도록 하죠. 여러분들 기말이 다가올 텐데요.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